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이자 삶 자체로 우리에게 귀감과 교훈을 주는 우리 나이 95세인 워런 버핏이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워런 버핏이 나이가 있어서인지 요즘에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살아생전에 많은 명언들을 남겼지만 워런 버핏이 돌아가신다면 나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유언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단연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 이 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워런 버핏은 독서 광이었습니다. 역사 최고의 투자자 하면은 이 차트나 어떤 경제 지표 속에 쌓여서 살아갔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자 본인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파트너인 그 찰리 먼거와 함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찰리 먼거와 내가 독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면 너희들 깜짝 놀랄 것이다. 매일매일 독서를 하고 어느 때는 500페이지 넘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대성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의 인간됨, 그의 인격. 워런 버핏은 작년에 2024년도에 벌써 1조 6천억이 넘는 돈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180조, 2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그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또 소통과 좋은 연결을 만들 수 있었던 핵심에는 독서가 있었다 라고 워런 버핏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이때쯤에 5060을 위한 필독서 명작 5권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2024년도에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사랑해 주셔서 조회수는 200만 조회수가 넘었고 또 좋아요가 1.8만. 제가 5060에게 이렇게 매년 책을 추천해 드린 이유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오랫동안 제가 책 추천, 큐레이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왜 5060인가?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5060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영향력인데요.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나 잘못 내리면 그 조직이 망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리더가 무식하거나 교양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조직이 잘 굴러갈까요? 무식하고 교양 없는 그 리더 안에 그 아래에 있는 조직과 공동체는 행복할까요? 그럴 확률이 매우 낮죠. 저도 곧 50인데 너무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워낙 많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독서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워런 버핏이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독서를 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하루하루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때로는 실수와 실패가 할지라도 책을 통해서 지금의 실패를, 지금의 실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고 주어진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면서 본인과 본인이 있는 조직과 공동체를 더 성공적으로 더 행복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 게 비싸죠? 경매를 통해서 벌어지는데 200억이 넘은 경우가 종종 있었죠. 워런 버핏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사람과 어떤 역사적인 사람과 점심을 먹고 싶은가? 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과 정신적인 점심을 먹는 것 같이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는 가장 적은 가격으로 가장 높은 가치의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인 것이죠. 5060이 왜 또 독서를 해야 하는가? 바로 뇌 건강, 마음 건강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3가지거든요. 독서, 외국어 공부,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저는 80이 넘어서도 현역으로 뛰고 싶기 때문에 말짱한 정신으로 또 건강한 신체로 이 사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 몫을 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이 저에게 보람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뇌 건강과 이 몸 건강에 좋다는 독서,
외국어, 운동을 꾸준히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몸도 당연히 늙어가지만 머리도 늙어간다 하면서 뭔가 나의 듦과 뇌의 수준을 반비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몸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뭐 10대 후반, 20대의 어떤 그런 신체를 갖기는 쉽진 않죠. 그러나 뇌는 다르죠. 뇌는 가소성,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 석학이 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입니까? 세계적 석학들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적된 세월 안에서 공부와 연구와 독서와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어느 그 누구보다 인사이트를 놀라운 통찰을 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060 때부터 나이 들면 머리가 어쩌고 이런 생각 버리고 독서 그리고 영어 공부를 통해서 충실하게 살아가신다면 현재 뇌 건강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80, 90이 된다 할지라도 말짱하고 팔팔한 정신 상태로 일도 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독서 즐겁습니다. 뭐 나이 들면은 뭐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독서만큼 정말로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을 주는 그런 삶의 양식, 삶의 취미가 없습니다. 5060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독서가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지금보다 풍성해지고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5060이라면 반드시 읽었으면 좋을 분야별 명저 5권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2025년에는 저를 믿고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을 읽고 실제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독서의 맛을, 참맛을 느끼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오늘 추천해 드릴 5권 명저를 미리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목차도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해 드릴 명저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뇌과학, 심리학 분야의 책이고요. 제가 독서를 꽤 오랫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이 책을 읽자마자 뭐야, 이 책은 거의 100권이 이 한 권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제 현재 입문 분야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고요. 여러분의 뇌 건강, 마음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들, 또 동료들, 또 여러분의 리더라면 팀 구성원들 어떤 부정적인 마음까지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이 마음의 기술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추천드릴 명저는 거인의 약속인데요. 여러분 5060 제가 리더라고 말씀드렸죠. 최고 수준의 리더십 책입니다. 리더십 분야의 많은 명사들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요. 굿리즈 평점이 4.35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굿리즈에서 평점을 보실 때 레이팅,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명 이상 투표를 하고 4점이 넘으면 그냥 명저입니다. 일반적인 뭐 아마존이나 서점 평점과 다르게 굿리즈는 정말 깐깐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점을 매기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한 3.7 정도만 넘어도 좋은 책이네 할 수 있는데 4점이 넘으면 정말 매우 훌륭한 책이에요. 4.3이 넘는다? 무조건 읽어야죠.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 이 목차를 읽어 드릴 텐데요. 저도 이제 제가 CEO다 보니까 리더로서 되게 리더십의 함양을 위해서 공부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목차를 읽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이 목차를 지금 현재 거의 매주에 한 번씩 거의 낭독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강력하게 추천드릴 명저는 강인함의 힘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좋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지만 저도 이제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을 참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이 추천하면 거의 거르지 않고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애덤 그랜트랑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또 작가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추천한 책이다? 안 읽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 강인함의 힘. 이 책이 애덤 그랜트와 말콤 글래드웰이 모두 다 극찬하고 추천한 책이 이제 강인함의 힘인데 정말 최고 수준의 자기 개발서고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최신 과학과 또 놀라운 스토리로 정말로 논픽션 치고 재밌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강인함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책은 바로 불안사회 생존 철학인데요. 제가 철학과 출신입니다. 단언컨대 이 정도 수준의 고품격이면서 대중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좋은 철학책은 흔하지 않습니다. 철학 분야의 책을 읽으면 작가들도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철학 분야 자체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 대중서적을 읽는 얘기는 일반 사람이 그래도 접근을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또 일반 사람에게 접근을 하려고 이 깊이를 낮추면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유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어. 철학책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 그러면 솔직히 비전공자 입장에서 재미없고 따분하고 시간이 이제 아깝죠. 이 책은 깊은 통찰력과 대중성을 함께 잡은 정말 잘 쓰여진 명품 철학책입니다. 현재 불안사회라고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난무하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이성과 우리의 자유와 그리고 나의 나됨, 나의 인간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유하는 방식과 그들의 삶, 그리고 이 작가가 그러한 철학자들의 사유 방식과 삶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투영되고 우리가 그들의 사유 방식과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니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께 추천드릴 책은 바로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5060 뇌건강 신경 써야 되죠. 많은 연구들이 얘기합니다. 뇌건강을 치매 예방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독서를 통해서 특별히 영어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행 갈 때 이왕이면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또 가족끼리 갔는데 내가 영어 리딩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런 취지에서도 정말 실제로 그래서 5060 때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100은 이미 지금 교보 문고 외국어 1등을 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김재우 선생님 자체가 그 전 책, 이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책 김재우 영어 회화 100으로 교보 문고 29주 외국어 1등을 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검증이 끝낸 그런 분이시고 또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영어 리딩은 잘하는데 스피킹을 잘 못해요. 리딩은 정말 많이 잘하는데 스피킹은 그에 비해서 너무 거의 입도 뻥끗 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재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김 선생님의 영어회화 100을 만나고 나서 저는 지금 영어회화 초짜를 띄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외우고 그리고 관련된 인강도 있거든요. 다 듣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제가 제 몸으로 체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영어회화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 그리고 관련된 뭐 영상이나 유튜브나 또 관련 그 영어 자료 같은 경우는 다 영어 독립 채널 그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 보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인터넷 강의도 신청하셔서 요즘에 챗GPT랑 이게 대화는 뭐 엄청 잘하진 않지만 옛날 때는 입도 뻥긋 못했어요. 근데 조금 대화가 조금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미가 쏠쏠해요. 그런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뇌 건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 100 꼭 공부하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도 5060 이라면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명저 분야별 명저 5권은 마음의 기술, 거인의 약속, 강인함의 힘, 불안사회 생존 철학,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 2025년 이렇게 5권으로 독서를 시작하시면 당당컨대 여러분의 2025년의 독서의 삶 더 나아가서 2025년 한 해가 정말 풍성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책 5권을 좀만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책은 이제 마음의 기술입니다. 제목 그 자체로 여러분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그런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것들을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황들 또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들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 바로 마음의 기술입니다. 뭐 제목 그 자체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자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신경과학 박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이고요. 한 분은 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심리치료사가 함께 만든 책이에요. 무적이죠, 무적. 아니, 마음에 있어서, 이 뇌가, 그리고 정신과 의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이 임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한 기술과 기술의 접목, 그 다음에 그 예후까지 다 경험한 심리치료사.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책이라면 완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서문에 이 책의 목표가 나오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목표는 신경과학 기초 지식을 누구나 쉽게 접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고 강렬한 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 그리고 신경과학자가 풀어놓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독자 스스로 내 마음의 주치, 내 마음에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리치료사가 되는 겁니다. 뭘 기반으로?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내 마음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다. 뇌는 교육이 가능하며 그 기능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뇌를 스스로 교육할 수 있다. 목차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1부는 뇌를 이해하기. 우리가 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뇌가 분야가 쉬운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쉽게 핵심적인 것만 쭉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뇌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기술들, 그 목록들을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3부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이제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불안한, 안 좋은, 부정적인 그 감정들, 예시를 보여주고 그거를 앞에 얘기했던 그 뇌 과학 기반, 과학, 통제 수단,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 불안, 슬픔, 자존감, 뭐 스트레스, 번아웃 증후군, 완벽주의, 뭐 우울, 분노, 수면 어떤 부족 이런 것들. 그 외에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뭐 신체 활동, 식생활, 직장생활, 가족, 우정, 사랑 이런 것까지 그런 실생활에서 오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상황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주치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책이 이 책이고, 이 책은 한번 쭉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딱 골라서 찾아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친절한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책, 최고 수준의 리더십 책인 거인의 약속은 일단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찬사가 있냐면, 항상 책 추천에 있는 사람이 애덤 그랜트라고 했잖아요. 역시 이 책도 애덤 그랜트가 추천했습니다. 예, 이 책도 추천을 했지만 이건 말콤 글래드웰까지 함께 추천한 책이고, 이건 애덤 그랜트가 추천했는데, 애덤 그랜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십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 예, 간단합니다. 리더십 책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이브럼스는 효과적인 리더십의 자질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존의 능력은 놀랍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의 세계관은 분명 확정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피어나 캐넌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할 책, 다 읽은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그리고 데이비드 수두자라는 사람은 지난 10년간 나온 리더십을 다룬 책 가운데 가장 배울 것이 많고 즐겁게 읽을 수 있으면서 도전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한다. 전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리더는 누구냐?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비전에 헌신해서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제가 내린 정의입니다. 바로 제가 내린 그 정의, 리더십 영향력인데, 리더가 그 자기의 영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거인의 약속입니다. 제가 더 이상 긴 말 하지 않고요. 이 책은 제가 이 목차만 보고 소름 끼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리더라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5060 최소한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리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문에 나온 목차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약속한다.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잔인하게 바라보지는 않겠다고. 약속한다. 성공을 위해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담함과 취약함을 지닌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한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약속한다. 변명하지 않으며 불편함을 감수하겠다고. 약속한다.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한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명의 개인으로 바라보겠다고. 약속한다. 제때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다. 책임지고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한다. 조직을 비판적이면서 진실하게 바라보겠다고. 약속한다. 서로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일상적인 포용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사람들이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제가 회사 대표로서 지향하는 지점과 너무 맞닿아 있는 그러한 목차 그리고 그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 정말 멋진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5060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제가 추천한 책이 강인함의 힘인데요. 예, 이것도 애덤 그랜트와 그 다음에 말콤 글래드웰, 그 외에 뭐 칼 뉴포트, 데이비드 앱스타인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다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사만 읽어도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뭐라고 이 책을 추천했냐면, 수많은 고비 앞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는 방법,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지금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을 만난다. 이 책 보면 가짜 강인함이 뭔지, 진짜 강인함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이 진짜 강인함의 핵심이 뭐냐면 내 내면의 힘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초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단단해야 돼요. 내면이 강인해야 돼요. 그거를 이 작가인 스티브 매그니스가 갖고 있는 놀라운 통찰력으로, 또 본인이 공부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또 본인이 경험한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진정한 강인함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강인함의 힘입니다. 말콤 글래드웰 추천사 안 읽어드릴 수가 없겠죠? 스티브 매그니스는 강인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유려한 문체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뭐죠? 새로워요. 강인함에 대해 재해석을 했고 유려한 문체로. 책이 재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근거가 있다는 거죠. 부모와 각계각층의 지도자, 힘든 목표에 도전하려는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난제와 역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겨나기 위해서는 진짜 강인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진정한 강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강인함이 있었을 때 어떻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함께, 내 자녀들과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뭐다? 알려주는 책이 뭐다? 그런 통찰력을 주는 책이 뭐다? 바로 강인함의 힘입니다. 네 번째 추천책은 불안사회의 생존 철학인데요. 이 책은 들어가기 전에 임마누엘 칸트의 명언이 나오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명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개인의 지성은 그가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의 양으로 측정된다. 너무 멋있어. 개인의 지성은요, 그가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의 양으로 측정된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죠? 내 자신을 위협하고, 나의 믿음을 위협하고, 나의 자유를 위협하고, 나의 나됨을 위협하고, 내 가정을 위협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협한단 말이죠. 그러한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시할 수 있는 나의 철학은 무엇인가? 어떠한 사유방식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고품격 철학적 사유와 고품격 문체와, 그러나 대중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명저가 바로 이 불안사회 생존 철학인데요. 보시면 제가 앞부분에 읽어드렸던 개인의 지성은 뭐요? 그가 견딜 수 있는 불확실성이 양으로 측정된다. 이런 불확실성을 잘 견뎌내는 사람이 뭐죠? 강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잘 견뎌내고 이 불확실성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뭐죠? 리더인 거죠. 거인의 약속.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의 양, 이 불안사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 이런 환경 때문에 닥쳐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겠죠. 마음의 기술은 그걸 뇌과학과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그런 걸로 알려주지만 이 책은 이제 철학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건의 약속은 리더십을 알려주는 책이지만 이거 철학으로 알려주는 책이다. 명폰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책은 김재우의 기초 영어회화 100인데요. 예, 진짜 영어회화 잘하고 싶다. 이왕이면 원어민이 진짜 쓰고 자주 쓰는 그러한 영어를 애초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다 하신 분은 바로 김재우 선생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원어민이 쓰는 사고방식과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듣기가 됩니다. 예, 원어민은 한국식으로 영어하지 않을 거잖아. 자기 원어민식대로 하겠죠. 그러면 애초에 내가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원어민 사고방식 들어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외우고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또 한국 사람은 여기에서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을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고요. 당연히 인강도 다 들었고요. 제가 제 스스로가 2025년 목표가 뭐냐면 이 책 다 외웠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책 김재우 영어회화 100도 제가 한번 외웠었는데 중간에 텀이 좀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걸 다 외울 거고요. 이 김 선생님이 그 시리즈가 3개예요. 기초 영어회화 100, 그 다음에 영어회화 100, 그 다음에 구동사 100입니다. 구동사 100까지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게 제가 2025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퓨처 셀프인데 여러분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바쁩니다. 제가 또 CEO다 보니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건 뭐죠? 내 주어진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소중한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효율이 높은 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효과성이 높은 거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책을 다 외우고 앞으로 선생님 관련된 구동까지 다 외운다는 것은 제가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쓸까요? 왜? 이미 이 책의 효율과 효과를 맛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어떠한 나에게 영어의 은혜가 내릴지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려고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회화를 잘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이 영어회화 못한 이유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요. 저도 영어회화를 잘하고 싶어 했지만 이게 오랫동안 공부한 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책 한번 외워보십시오. 또 인강 들어보세요. 공부를 해보세요. 올해 여기 있는 문장 다 외우고 영어 독립 채널에 나오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음성이 있거든요. 열심히 들으신다면 이제는 입도 뻥끗 하지 못하는 외국인만 만나면 뇌정지 오는 그런 상황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잘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자신을 생각을 하면서 만약 영어 회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 제가 뇌 건강 말씀드렸죠? 영어 공부보다 외국어 공부보다 이 뇌 건강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도 꼭 김재우의 기초 영어 회화 100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5권의 책과 함께 5060 여러분 2025년 정말로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